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평생의 보금자리인 집을 내주었습니다. 8억 빚더미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2년 뒤 찾아온 반전 결과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실화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더군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면 우리 동네의 고요한 아침이 펼쳐집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죠. 아내 순자는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이제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지만 제게는 여전히 20대 때 처음 만났던 그 예쁜 처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제가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시작한 취미인데 의외로 재미가 있더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층 집은 제가 30대 때 처음 장만한 집입니다. 당시에는 신축 아파트를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주택을 샀는데 40년 넘게 살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벽지도 몇 번 갈아붙였고 화장실도 2번이나 리모델링했죠. 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층에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방 2개가 있는 평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거실에서 장난치던 모습, 크리스마스마다 함께 트리를 꾸미던 기억,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하던 순간들. 저희에게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은정, 막내 아들 준호입니다. 큰아들 민수는 올해 46세입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욕심이 많은 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착한 아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쯤 독립해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직원 10명 정도 되는 회사로 키웠더군요. 민수 며느리는 정말 착한 여자입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어요. 손자 2, 손녀 1를 두고 있는데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고 똑똑해서 저희 부부의 큰 기쁨입니다. 둘째 은정이는 44세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성격도 차분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이 없는 아이입니다. 사위도 좋은 사람이고 외손자 2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막내 준호는 40세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독립적인 편이라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직 때가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언제가 때인지 모르겠더군요. 5년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으니 퇴직할 때는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평생 아침 7시면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내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텃밭 가꾸기와 바둑이었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매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바둑은 동네 경로당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룰도 제대로 모르고 져주기만 했는데 몇 달 하다 보니 제법 실력이 늘더군요. 지금은 경로당에서 중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 순자는 저보다 3살 어린 69세입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는 동네 부녀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요리에도 관심이 많아서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보곤 하죠. 덕분에 저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큰 병만 안 생기면 아내와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10월 말쯤이었을까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누구지? 이 시간에 아내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는데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도 충혈되어 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많이 허술했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나? 아버지. 민수는 말을 꺼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 민수야. 아내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거실로 데려와 소파에 앉혔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한참을 달래고 나서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큰일 났습니다. 뭔데? 무슨 큰일?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민수가 10년 넘게 열심히 키워온 회사가 무슨 소리야? 지난달에 만났을 때는 괜찮다고 했잖니?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에 들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사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 하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버텨봤어요. 그런데 금리가 자꾸 오르고 담보가 부족해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와요. 그래서 빚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8억 원입니다. 8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다 합쳐도 그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요. 8억이라고.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은행 대출 5억, 자재업체 외상값 2억, 직원들 밀린 급여 1억. 민수는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멍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경매 신청이 들어갔어요. 다음 달이면 집도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민수네 집은 분당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지가로 6억 정도 하는 집인데 이미 담보 대출이 4억 정도 있다고 했으니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랑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는 민수 며느리 이름입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이었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수진이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수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에서 나가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당장 살 곳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오죽했을까요? 회생 절차는 밟아봤나?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개인 회생은 어려울 것 같대요. 빚이 너무 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민수는 한참을 더 울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부모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8억이라는 돈은 저희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 집이 전부였고 그것도 시가로 3억 정도였으니까요. 민수를 달래서 집으로 보낸 후 저와 아내는 거실에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8억이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렇다고 민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애들도 있고. 저도 그 생각이었습니다.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으면 얼마나 나올까? 3억 정도. 그래도 8억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밤새도록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나 준호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들도 각자 살기 바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민수한테서는 매일 절망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경매 일정이 확정됐어요. 다음 달 15일이래요. 변호사가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데 8억만 있으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저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읍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전세라도 구해서 살면 되죠.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무섭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집을 잃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길바닥에 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손주들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는 없고요. 민수야, 아버지가 도와줄게.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군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우리 집을 담보로 내놓으면 될 것 같다. 은행에 알아보자. 다음 날 저는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집을 담보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8억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민수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담당 직원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집을 아예 매도하시고 그 돈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건 어떨까요? 집값이 3억 정도 하니까 거기에 추가로 5억 정도는 더 대출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아예 팔아버린다고? 평생 살아온 우리 집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집을 파는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등기부를 떼고 감정평가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인지 몰랐거든요. 1층 거실에 앉아서 사방을 둘러보면 온통 추억뿐이었습니다. 저기 벽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크레파스로 그린 낙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고, 저 모퉁이에는 민수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있고,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괜찮아요. 집은 집일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서글펐습니다.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다행히 시세보다 조금 높은 3억 2천만 원에 팔렸어요. 거기에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서 총 8억 2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빚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세집을 구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 곳은 같은 동네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금 1억 8천만 원에 20평 정도 되는 작은 집이었어요. 40년 넘게 살던 2층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니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거실도 작고 방도 작고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텃밭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니까요. 여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청소하기도 편하고. 아내가 애써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 억지스러운 미소가 더 마음 아팠습니다. 민수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빚이 모두 정리되고 집도 지킬 수 있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다. 가족끼리 무슨.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거든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생활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집이 있어서 관리비 정도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매월 공과금을 내야 했거든요. 국민연금과 적금 이자로는 부족해서 저는 아파트 경비를 구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적응하고 보니 오히려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심심했는데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아내 순자도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일하는 건데 처음에는 기계 사용법을 익히느라 고생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여보, 일하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집에만 있을 때보다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70이 넘은 나이에 일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안부를 묻고 명절 때는 꼭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새 아파트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괜찮다. 너무 걱정 마. 회사는 새로 차릴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이제는 그런 일 할 나이도 아니고 경비 일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한 달에 1~2번으로 줄어들고 나중에는 몇 달씩 연락이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술에 취해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야? 이 시간에 왜?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빚은 다 정리됐잖니? 그게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여전히 실패자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시 시작하면 되잖니. 다시 시작이요. 45살에 새로 시작한다고요. 누가 저를 믿어줄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자존심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신 건 정말 고맙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평생 부모님께 빚진 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몰라요. 복잡해요.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부모님 탓이에요. 뭐라고? 어릴 때부터 너무 보호만 하셔서 저에게 독립심이 없어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볼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항상 뒤에서 받쳐주시니까 제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진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까지 팔아가면서 도와준 것이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다니. 민수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정신 멀쩡해요. 평생 이런 말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하고 싶어요. 당장 집으로 가. 술 깨고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차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어색해졌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술이 깬 상태로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진 후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됐다. 술이 문제가 아니야.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민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라는 핑계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결국 속마음이었을 테니까요. 그 후로 민수의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명절 때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고, 평소에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반면 은정이와 준호는 저희 상황을 알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형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은정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민수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거야. 힘든 건 아버지, 어머니시잖아요. 72살에 경비 일을 하시고 어머니도 마트에서 일하시고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아내도 마트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 민수 말대로 너무 보호만 해서 독립심을 못 키워준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들더군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민수를 잘못 키운 걸까요? 무슨 소리예요? 최선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왜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원망을 할까요? 저도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예전 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새로 이사 온 가족이 정원에 예쁜 꽃을 심어놓고 잘 가꾸고 있더군요. 제가 기르던 상추밭은 없어지고 대신 잔디를 깔아 놓았어요. 저게 우리 집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명수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 담당 박현수입니다. 은행에서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대출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네, 무슨 일로 연락 주셨나요? 예전에 담보로 내놓으셨던 집건에 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수용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수용이요? 네. 시에서 그 지역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해당 주택이 공사 부지에 포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용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액이 결정되는데요. 보상금이요? 네. 일단 1차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1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15억? 지금 뭐라고 했다고?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5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비와 건물 보상비, 그리고 이주비 등을 합쳐서 15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억이라니 우리가 팔았던 집값의 5배가 되는 금액이었어요. 고객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억? 정말일까? 꿈인 건 아닐까?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당장 나와요. 급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놀란 목소리네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일단 나와요. 30분 후 아내가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집 15억에 팔렸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은행에서 온 전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하더군요. 여보, 정신 괜찮으세요? 15억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은행에서 직접 전화했어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요? 요즘 그런 전화 사기가 많다던데 그 생각에 저도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정말 우리은행이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그 지역에 도로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편으로 공식 서류가 왔을 때 저희는 비로소 믿을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을 판 상태라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와 은행, 그리고 저희 사이에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해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니까 보상금에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먼저 정산하고 나머지는 고객님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민수빚을 갚기 위해 받았던 대출원금과 이자가 약 9억 원 정도였습니다. 15억에서 9억을 빼면 6억이 남는 셈이었죠. 그런데 변호사가 한 가지 더 설명해 줬습니다. 현재 집을 사신 분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으니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저희가 12억을 받고 현재 소유주가 3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원래 집값보다 4배나 더 받는 셈이었으니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였어요.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이 소식이 자식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은정이와 준호는 정말 놀라며 축하해줬지만 민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말이다. 그럼 제가 드린 피해를 다 보상받으신 거네요. 피해라니, 무슨 소리야.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 뭘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집까지 팔아가면서 저를 도와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망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민수를 보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세요? 술 마시고 그런 말을 했던 게 정말 죄송하고 됐다.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닙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요. 부모님 은혜를 모르고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 일어나. 우리가 바라는 건 돈이 아니다. 그럼 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게 가장 큰 효도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보상금이 계좌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3개월 후였습니다. 12억이라는 돈을 평생 처음 만져보는 저희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돈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우선 저희는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너무 큰 집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크기의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마침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깨끗하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3억에 샀으니 9억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었어요. 이제 이자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비 일과 마트 일도 그만뒀습니다. 72세, 69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의 생활은 정말 편했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아내와 둘이 조용히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작은 베란다에서 다시 화분으로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추와 파 정도는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바둑도 다시 시작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더군요. 아내는 요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찾아서 만들어 보곤 했죠. 여보,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 만들어 봤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호텔 음식 같은데.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좋은 재료로 요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민수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안부를 묻고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온 가족이 찾아왔어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작은 규모로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큰 공사는 받지 않고 작은 일들만 꾸준히 하려고요. 그게 좋다. 욕심내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금이 부족하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라. 네, 정말 급할 때만요. 민수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신중하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어요.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했어요. 은정이와 준호도 저희 상황이 좋아진 것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경비 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괜찮다. 일하는 것도 나름 보람 있었어. 그래도 이제 편히 쉬세요. 은정이는 교사답게 차분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 같은 건 생각 안 하세요? 아니다. 안전하게 예금으로만 둘 거야. 나이가 나이인데 위험한 투자는 하면 안 돼. 현명한 선택이세요. 준호는 여전히 결혼을 안 하고 있었지만 저희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으니까 여행이라도 다니세요. 여행, 우리가... 네. 요즘은 70대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셔요. 그 말을 듣고 아내와 상의해봤는데 아내도 관심 있어 했어요. 결혼 45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4박 5일이었어요. 처음 해외여행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여행사에서 모든 걸 다 안내해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정말 꿈 같았어요. 여보, 이게 우리 인생이 맞나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일본 음식도 맛있었고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여보, 돌아가면 또 어디 가볼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국내 여행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저희는 여행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복이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요.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 더 중요해요. 자식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결국은 혈육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취미를 갖고 여행을 하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베란다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화분의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고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는 알겠어요. 내일은 손주들이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바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박씨 부부와 함께 설악산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단풍이 예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재산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언제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아내 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45년 동안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 해준 든든한 동반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수, 은정, 준호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기 바란다고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달라고요. 이것으로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